저번 주보다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시다. 저 처음 보시는 분. 두 분이 처음 보시고. 자, 봅시다. 오늘 프린트물이, 뭐예요? 저기, 보니까 제3장 해가지고 나오죠. 이제 저번 주 월요일부터, 개강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할만합니까? 공부할 만해요? 할만해요? 아직까지는? 자, 일주일 됐죠, 지금. 공부를 이제 하신 분들, 자, 어서 오세요. 공부를 하신 분들, 이전에 하셨던 분들은 아마 좀 지겨울 거예요, 아마. 왜냐면 각 과목별로 다 뭐냐면 기초 강의라고 있죠, 왜? 그래서 뭐 저번 주에 제가 아마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아마. 거의 용어. 거의 다 용어죠? 예, 그러니까 민법이나 개론에 나오는 용어를 갖다가 주로 많이 설명을 할 거예요, 아마.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거의 용어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좀 지겨워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요,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일단 좀 비우는 거 연습 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비우지 않으면요, 저거 예전에 들었던 건데 이렇게 하죠. 그러면 나중에 공부할 때 차단을 시켜요, 자꾸. 앞에서 그 선생님이 떠드는 소리를 예전에 들었던 그 지식을 가지고 차단을 시키기 때문에 지식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사실 힘들어요. 내가 뻔히 알고 있는 것을 비우고 110 상태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사실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 자, 이전에 이거 뭐 공부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번 주에 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차근차근 넘어가라. 차근차근히.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천천히 해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좀 해놓으시라. 가능하면 주간반 여러분들은 저기 집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보통 몇 분 정도 걸려요? 20분, 30분, 또 10분? 객관적인 10분이 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가능하면 지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야간반은 제가 지각하는 걸 뭐라 안 해요. 왜냐하면 야간반 같은 경우는 직장 다니면서 오죠. 여기 학원에 목숨 거는 게 아니에요. 먹고사는 직장에 목숨 걸어야죠. 나 학원 가니까 중간에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그럼 빠져나가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간반에서는 제가 지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뭐라 안 그러는데, 주간반은 가능하면 일찍 오시는 거 좋아요. 그래서 일찍 오셔서 물론 사정이 있을 거예요. 뭐 애도 해서 또 보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사정이 없는 이상은 조금은 일찍 일단 오셔가지고 한 30분 전에 오세요. 오셔가지고 오늘 배울 거 뭐 이제 아직까지 뭐 교재가 지금 부동산 학교론 교재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학교론 교재가 나오고 제가 듣기로는 공인중개사법 교재도 오늘 이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좀 늦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울 프린트물 받았으면 프린트물 한번 훑어보는 것도 상당히 그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중간 제목 있죠. 제목을 한번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저번 주에 배웠던 게 뭐예요? 자,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저랑 이제 본 게 일주일이에요. 저번 주에 배웠던 부분, 이 도대체 뭘 배웠냐? 한 3시간 동안 많이 떠든 것 같긴 같아요. 많이 떠든 것 같긴 같은데, 저번 주에 배웠던 부분, 뭘 공부하는 방법도 저번 주에 배웠고요. 뭐 여러 가지 있었죠. 이제 그거에서 이제 교재 내용에서 보면, 이런 거 있죠. 중계란 하는 부분. 자, 이제 저번 주에 배운 거 한번 몇 가지만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자, 저번 주 프린트물 한번 열어보세요. 저번 주 프린트물 열어보시면, 다음 주에 교재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프린트물을 좀 다 갖고 다니세요. 왜냐하면, 요번 주 거만 할 게 아니라, 저번 주 것도 끌어와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그것도 또 나중에 언급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저번 주에 배웠던 게 뭐예요?
일단 용어의 정의를 한번 보세요. 자,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용어의 정의입니다. 저번 주에 배웠던 포인트가 용어의 정의인데요. 자, 중계란 부분이 있었죠. 자, 일단 보죠. 한 20분 정도를 한번 저번 주에 배웠던 거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중계란, 중계에 대한 국어사전적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중계에 대한 국어사전을 딱 펼치면 중계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흔히들 이거 뭐라 그랬죠? 이거라 그랬죠. 소개한다. 소개하는 거. 또 다른 말로 조금 더 유식한 말은 뭐라 그랬어요? 네, 알선이라는 말도 있었죠. 그러니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해 주는 건데, 그런데 자, 남자 여자 소개시켜 주는 거를 그것도 소개, 중개죠. 직업 소개시켜도 중개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우는 중개는 남자 여자 소개시켜 주는 중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직업 소개시켜주는 중개 배우는 것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법상의 중개는 뭐를 소개시켜 주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중개는 뭐를 소개시켜 주는 거다? 중개 대상물을 소개시켜 주는 거다. 자, 그럼 중개 대상물이 뭐였다? 중개 대상물이란 5가지 제가 한번 적어놨었죠.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 토지 건물하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법상의 중개는 이렇게 됐을 겁니다.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 다음에 또 거래 당사자 간에 자,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 그리고 교환 그리고 임대차 이렇게 됐죠. 그 밖에 권리의 실변경 자,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거다? 알선. 자, 여기 알선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자, 그래서 이 법상의 중개는 결국은 여러분들은 뭐를 배우는 거다? 뭘 배우는 거다?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하는 것을 배우는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자 여자 소개시켜주는 거 이 법 적용하는 거 아니라 그랬고 무배추 소개시켜주는 것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저기 시골에 가면 무배추도 이거 알선한 사람 있어요 실제로. 밭대기 이렇게 알선한 사람도 있죠. 그럼 그 무배추 알선한 사람들을 이 법상의 중개라는 용어로 쓰느냐?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개라는 기본적 개념은 알선, 소개인데 이 법상의 중개는 뭐에 대한 알선만?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나중에 문제로다가 구성돼서 나올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기초 강의 때 이 법상의 중개는 뭐에 대한 알선만 얘기한다라는 부분들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중개에 대한 개념 일단 머릿속에 중개는 여러분들은 그럼 결국은 뭐 하는 거다? 소개시켜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런 부동산을 소개시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뭘 따야 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여러분들 아마 저번 주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만사 오케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번 잠깐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1차적으로는 뭐고 1차적으로는 자격증 따야죠. 부동산물 중개주에서는 2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장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장사 능력. 그러니까 이제 엊그저께 또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이제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수강생분들이 2가지 유형이 다 있으면 참 좋겠는데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공부적성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되게 잘하는데 나중에 장사적성이 없어요. 그럼 자격증 수석 합격합니다. 요즘은 수석 합격자 발표를 안 나는데요. 옛날에는 수석 합격자 발표하고 있었거든요. 수석 합격해요. 수석 합격하면 그거 수석 합격한다고 해가지고 허연 자격증 노란 금딱지 붙여가지고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석 합격할 필요는 없고요. 자, 어쨌든 공부적성은 있는데 나중에 오니까 장사적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어디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흔히들 뭐라 그러죠? 그거를 장롱 자격증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래요. 공부적성은 없는데 또 장사적성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분명히 합격하면 장사 되게 잘할 것 같은데 보통은 4년, 5년씩 막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두 부류가 일치시키면 딱 좋겠는데 그 2가지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면 내 적성이 장사하는 데는 어떤 적성이 있느냐? 근데 그건 해봐야 알죠. 실제 장사를 해본 사람들은 내가 과연 장사를 갖다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요. 특히 여기 사회생활을 전혀 안 하시면서 그 주부분들 보면요. 사회생활 전혀 안 하시면서 이렇게 있다가 이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이 업을 시작할 때 상당히 두려워해요. 이전에 어떤 사업, 뭐 옷 장사를 했다든가 아니면 뭐 보험 뭘 했다든가 뭘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요 쉽게 장사를 갖다 시작합니다. 사무실 쉽게 내고. 근데 이제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결혼하고 애 키우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애도 좀 키워 넣고 좀 뭔가 좀 해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좀 요즘 괜찮다니까 일단 공부해요. 공부해서 합격을 딱 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두려워합니다. 계속. 두려워해가지고 쉽게 문을 못 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상 또 해보면 또 그 사람의 또 그 사람 능력이 또 발휘되는 경우 있고요. 자, 어쨌든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는 이거는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갖다가 얘기하는 이유는 예전에는요 학원에서도 이렇게 했었어요. 이거 자격증 따면 떼돈 번다.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 학원들이 있었어요. 자격증만 따면 떼돈 번다는 거. 근데 사실 뭐 그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어떻게 돼요? 부동산 차리면 기본적으로 3,400원 수입이 나올 정도 됐었으니까 지금이랑 좀 틀렸죠, 분위기가. 이제 어쨌든 옛날에는 뭐 그렇게 광고하는 학원도 있었지만 공인중개사는 이 자격증은 중개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조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야 되고요. 이 공인중개사라는 용어정의가 뭐였었죠? 이 법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자,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뭐라 한다? 공인중개사라는 부분이었었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해서 뭐 한다?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결국 뭐 하기 위한 전제 조건? 네, 중개업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죠. 그래서 이 중개업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 자, 그러면 이때 중개는 결국 요 중개를 얘기하는 거죠.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알선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고, 업은 뭐라 그랬어요? 자, 아마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업은 장사하는 거라 그랬죠. 장사라 그랬죠. 업이란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뭘 기억하라? 장사를 기억하라. 그럼 장사의 요건이 두 가지였죠. 일단 뭘 받아야 된다? 돈 받아야 된다 그랬죠. 네, 돈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계속해야 된다. 장사 요건에 제가 아마 두 가지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돈 받아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계속해야 된다. 자, 돈 받아야 된다. 자, 이거에서 보수받으면 된다 그랬죠. 무료로 해주는 그런 장사가 아니다. 제가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무료 급식하는 얘기 했었죠. 여러분들 요식업 하면 무슨 장사하는 거예요? 예, 흔히 음식 장사는 요식업이라고 그러죠. 근데 무료 급식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건 음식 장사하는 게 아니죠. 자, 왜?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해야 된다. 어쩌다가 한 번 한 것은 장사가 아니다. 자, 그래서 중개업이란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떨어진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의뢰라는 뭐라 그랬어요? 부탁하는 거라 그랬죠? 이거 팔아주세요, 사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어떻게 해요? 일정한 뭐를 받고? 보수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중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죠. 자,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 자, 여기서 두 가지. 일단 업이란 뭘 얘기한다? 장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 장사꾼 되기 위해서 왔다 그랬죠. 뭐 하는 장사꾼? 부동산을 소개시켜주는 업을 하기 위한 장사꾼이죠. 자, 그러면 돈 받아야 된다. 보수받아야 된다는 조건 있죠? 그 다음에 업, 중개를 뭐 하는 거? 업. 그러니까 계속적, 반복적 개념이 여기서 나온다 그랬지. 계속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줘야 돼요? 일단 그냥 하면 안 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자, 등록, 이제 오늘 배우는 부분이 등록이에요.
그 등록한 자를 뭐라 그런 거예요? 그 등록한 자. 자, 이 중개업을 업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자격증 취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된다. 그 등록한 사람을 뭐라 한다? 네. 자, 개업, 공인, 중개사. 자, 개업공개사. 개업공개사란 뭐였었어요? 개업공개사란 이 법에서. 자, 용어 정의가 뭐였죠?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자, 등록한 자만이 적법하게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랬죠. 만약에 등록을 안 하고 돈 받고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갖다가 소개시켜주면요, 이거는 뭐가 되냐면 무등록업자가 돼요. 자, 소위 말하는 지금 무등록업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흔히들 감이 잘 안 잡혀요. 자, 근데 소위 무허가업자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무허가업자. 자, 바로 그 옛날에는 이제 중개업이 허가 쪽이었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은 등록업종이기 때문에 무등록. 그래서 형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중개업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야 되는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뭐라 그런다? 개업 공인중개사라 그런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소위 말하는 내가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요? 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이죠. 소위 말하는 얘는 뭐라 그랬죠? 사장이라 그랬죠. 사장님입니다. 여러분 이제 개업하면 뭐 돼요? 박 사장님, 장 사장님, 이제 사장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직원 뽑아야 돼요. 직원을 뽑아야 되는 의무는 아니지만 직원을 뽑습니다. 자, 그럼 직원을 두 가지 종류의 직원이 있었죠? 두 가지 종류. 임원은 아니고요. 자, 소속 공개사하고 또 하나. 그렇죠. 중개보존. 자, 얘는 누구라 그랬어요? 사장이라 그랬죠? 이제 사장이고 직원 둘. 여러분들 일하다 보면 이제 직원 뽑는 거죠? 직원이 둘이 있는데 두 가지 종류. 자, 소속 공개사. 소속 공인 중개사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중개보조원이 있더라. 자, 소속 공개사. 이거는 일단은 공인중개사가 소속된 사람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누구에 소속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누구로서? 공인중개사로서. 그러니까 등록한 사람이 아니에요. 밑으로 들어간 사람이죠. 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얘는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취직한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으니까 중개업을 업무를 갖다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약서를 직접 수수낸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업무를 또 보조하는 자. 밑에 취직했으니까 시키는 일 해야죠. 보조하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중개보조는요. 중개보조는 얘는 자격증 없다 그랬죠.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을 뭐라 한다? 중개보조원이라고 한다. 보조원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저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요즘들은 그 간호 쪽에 보면 간호조무사라고 그러죠. 옛날에 뭐라 그랬었어요? 간호보조원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보조하는 개념은 보조하는 역할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문구를 보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다는 문구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게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이 없다는 뜻이죠.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 소속되어 중개대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문 단순한 업무를 뭐하는 자? 보조하는 자. 자, 그렇죠. 요 둘은 뭘 얘기하는 거? 직원을 제가 이제 기초 강의 때는 직원이란 말을 쓰는데요. 이제 나중에 교재를 갖다가 이제 직접적 본격적으로 나갈 때는 이 둘을 뭐라 그러냐면 고용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요까지를 저번 주에 배웠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용어의 정의는요, 제가 왜 강조하느냐, 이 용어의 정의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런 용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도대체 저 용어가 뭐 하는 용어인지를 알고 있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한 번씩 강조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한번 보죠.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하나는 중개업 등록. 자, 그 등록한 자를 뭐라 그래요? 등록한 자를
예,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그러죠. 그 중개업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등록 절차라든가 그다음에 그 요건들을 갖다가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보니까 그 제목에 보니까 또 결격 사유라는 게 있죠. 이 결격 사유라는 것은요, 어떤 뭐 행위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도소 갔다든가 뭐 이럴 때 이 업무를 일정 기간 동안 못하도록 막아놓는 것이 결격 사유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뭐라 그런다? 개업공개사라 그런다 그랬죠? 그러면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자, 등록할 수 있는 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법인하고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하고 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수 있다. 자, 그럼 법인은 여러분들 알고 있죠? 법인이 뭐예요? 흔히들 여러분들 법인하면 대표적으로 네, 자본금 5천 뭐 이런 거는 하나의 기본적 요건이고요. 우리가 흔히 법인하면 주식회사 뭐 이런 거 있죠. 왜? 주식회사.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법인을 생각하면 뭐 주식회사. 그럼 법인하면 또 뭐 또 떠올려요? 대표이사, 뭐 이사, 뭐 이런 사람, 감사 뭐 이런 거 떠올리죠. 왜? 법인하면 아마 그런 게 떠올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법인은요 대부분 보면 상법상. 자, 법인은 자 이제 이거는 나중에 1월 달에 조금 더 상세하게 할 거니까요. 지금은 간단하게만 듣고 그냥 넘어가세요. 어차피 11월 달은 그냥 개념 기본적으로 듣는 거라 그랬죠. 자, 일반 법인이 있고요. 일반 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특수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일반 법인은요. 조금 있다가 뭐 다 하겠지만 등록 기준을 갖춰가지고 뭡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는 법인들입니다. 이거는 상법상 법인으로 일단은 설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회사가 뭐 주식회사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중개를 하는 법인 중에서 특수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특수법인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자,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 수 있는 법인이다. 자, 원래는 이제 부동산 중개는 자, 이제 여기서 한번 보죠.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법 배우는 중? 이 과목이 지금 무슨 과목이에요? 오늘 배우는 과목이 공인중개사법이죠. 자, 그러면 부동산 중개는 어느 법이 적용돼요? 부동산 중개는 어느 법이 적용된다?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하려고 왔다? 부동산 중개에 대한 업을 하려고 온 거죠? 자, 그러면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외에 다른 법에서요. 부동산 중개에 대한 언급을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특수법인이에요. 즉 이게 뭐냐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이 중개업은 여기에 뭐가 빠졌다? 부동산이 빠져 있죠? 자, 제가요 중개업이란 요게는 앞에 중개는 뭐가 빠져 있는 거? 부동산이 개념 빠져 있는 거. 자, 그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했는데요. 다른 법에 의해서. 그럼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고 다른 법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들이 특별히 있어요. 자, 이런 법인들이 도대체 뭐냐면요. 자, 네 가지가 있는데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있고요. 필기 안 해도 돼요. 그냥 듣고만 넘어가셔도 되고요. 열심히 필기하고 있는데 필기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손이 좀 이상하죠. 왜? 그냥 들으세요. 어차피 또 1월 달에 또 한번 또 보고 또 교재 또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지역산림조합이 있어요. 지역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산업단지관리기관이라고 있고요.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자산관리공사라는 게 있어요. 자산관리공사. 자,
어, 공사하면 여러분들 혹시 떠오르는 거 없어요? 공사. 가스공사, 예, 주택공사.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뭐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 공사를.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부분에서 잠깐 했죠. 여러분들이 뭐 하면 공사 떠올리라. 공기업이라 그랬죠, 공기업. 공기업 하면 머릿속에 뭘 떠올려라? 공사 떠올리라 그랬죠. 자산관리공사. 여러분들 흔히들 이게 뭐라 그래요? 캠코라 그러죠. 네, 캠코라 그러는데 이 회사입니다. 자, 이 네 가지. 농협동조합. 아시죠?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농협동조합법에서 설립되는데요. 이 농협동조합 법에서는요,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농협동조합법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부동산 중개업을 합니다. 농협동조합법에 의해서 하는데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주로 이제 이 농협은 뭐와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농민과 관련된 것. 조합원이 농민이죠. 그러니까 거기와 관련된 부동산이 뭐 있어요? 그 농민과 관련된 부동산 뭐 있겠어요? 농지죠, 농지. 예, 농지에 대해서 매매교환 임대차를 갖다가 알선할 수 있도록 자기네 법에서 할 때는요. 지역 살림조, 살림조 아시죠? 이거 뭐 시골에 다 아마 살림조업들 다 있을 겁니다. 임야, 조합원이 임야 주인, 산주가 조합원이죠? 산림조합. 여기서도 산림조합법이 있어요. 이 산림조합법에서 이 산림조합에서 중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바로 뭐와 관련되냐면 여기 부동산과 뭐가 있겠어요? 예, 임야 있겠죠. 대표적으로. 자, 산업단지관리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원주가 지금 저기 옛날에는 왜 군사도시였었죠? 지금도 뭐 군사도시. 근데 부대가 많이 좀 빠져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무슨 도시로 바뀌었죠? 혁신도시하고 예, 기업도시로 바뀌었죠. 근데 지금 이놈의 전철이 원래 여기까지 오기로 했는데 지금 좀 안 오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공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벌써 2008년도인가 9년도인가 여기까지 완공되는 걸로 계획을 잡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이제 늦게 하고 있죠. 원래는 이게 옛날에 붙어 있었는데 자, 지금 아마 여기가 이제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로 아마 됐을 거예요. 아마. 자, 공단 있죠. 어디 있어요? 예, 문막이 있던가요? 예. 그러면 이 공단이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단이죠. 대부분. 자, 옛날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공단 있죠. 구로공단. 예, 뭐 서울에. 그 구로공단은요,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공단이에요. 많이 옛날에 소설에도 많이 나왔고 했던. 근데 그 외적으로 이런 문막이나 이런 데 보면 인위적으로 만든 공단이에요. 그래서 땅을 일단 수용해서 조성한 다음에 자, 여기에 이렇게 해서 쭉 도로를 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공장 용지를 만들죠. 공장 용지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분양을 합니다. 공장 하는 사람한테 분양해가지고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데요. 바로 제가 좀 이거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뭐냐면 바로 이 공단 있죠. 공단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예요. 이거는 결국 뭐 하는 회사, 뭐 하는 기관이다? 공단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다.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아파트에 뭐 있어요? 관리사무소 있죠? 관리사무소예요. 이 관리사무소를 뭐라 그런다? 산업단지 관리기관. 그러면 얘네들도 이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에 의해서 이 기관이 설립되는데요. 이거 법적 기관입니다. 근데 이거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공단을 관리하는 거고요. 여기서도 중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를. 그럼 여기 부동산이 뭐 있어요? 택지가 아니고 이건 뭐죠? 공장 용지죠? 그 공장 용지하고 공장 건물. 얘네들이 중개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산관리공사가 있습니다. 이 캠코. 자산관리공사는 어떤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은행들 있죠? 거기에 부실부동산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부실부동산에서 조금 더 아마 설명할 게 있을 텐데 언제 설명할 거냐면 제가 아마 경매 공매할 때 좀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매입해가서 다시 파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매입해서 다시 파는 기관이면서도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소개시켜주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도 그런 부동산을 갖다가 알선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바로 요걸 네 가지를 뭐라 그런다? 소위 말하는 특수법인. 이 길게 표현하면 이거를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로 받는 법인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일단 법인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등록할 수 있는 자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요 세 가지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등록을 안 해도 돼요. 자, 지역농협동조합과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 요 세 가지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뭘 안 해도 된다? 등록을 안 하고 된다. 왜 안 해도 되느냐? 지네들 법에서요.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개사법 개설 등록을 안 하고도 바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특수법인은 나중에 조금씩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은 특수법인보다는 뭘 일반적으로 생각하라? 일반법인. 요걸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라. 자, 일반법인은 이제 조금 이따 등록 기준 갖춰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이렇게 법인으로서 상법상 법인으로서 만든 다음에 등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로서. 그럼 공인중개사 자격 있으면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공인중개사 자격 없으면요? 등록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그 프린트물에 아마 이렇게 돼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 제외한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누구였어요? 소속 공인중개사 누구죠? 네, 고용인. 자, 용어의 정의를 살짝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일단은 머릿속에 한번 살짝 생각해 보세요. 자, 외우라고 소리는 안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소속된? 예,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자, 용어정의 지금 법에 있는 내용을 갖다 보는 거예요. 개업공개사 소속된 누구로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소속공개사죠. 그럼 일단 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입니다, 분명히. 근데 얘는 제외된다 그래요. 왜 제외되느냐? 얘네들은 이미 사무소에 소속돼 있죠.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개업한다면 이러면 이중 소속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어딘다? 갑사무소에 소속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 여기다가 또 개업을 한다면, 자,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갑사무소 소속돼 있고 또 을이 여기 개업한다면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고 그랬죠.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이중 소속이에요. 옛날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중 소속이 허용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중 소속, 그러니까 직원이요, 요 사무실에 들어가 있고요, 요 사무실에 들어가 있고요, 요 사무실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가능했었어요, 실제로. 그러다가 이제 그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 이 직원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여기는 갑사무소입니다. 여기는 을사무소예요. 여기는 병사무소입니다. 자, 갑은 여러분들이 저기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요, 이제 내 전문을 갖다가 좀 생각 좀 해줘야 돼요. 나는 아파트를 전문으로 중개할 거냐. 여자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 많이 뭘 해요? 아파트 같은 거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아마 그 생각을 아마 지금 못 하시고 있을 텐데, 뭐를 중개해 주려고 지금 생각하세요? 상가? 여자분들이 상가도 의외로 또 많이 합니다. 제가 아는 그 분은 평택에서 토지를 하는데요. 네. 토지 하는데 올해 1억 5천 올렸어요. 내년에는 지금 2억인가 뭐 좀 넘게 뭐 3억인가 올리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11월 달까지 1억 5천이 지금 됐어요. 평택이 좀 많이 움직인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얼마 전에 그 모임이 좀 작은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청남대가 또 놀러 갔다고 오고 그러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저 토지 이 업무를 아는 분들 좀 있을 거예요. 토지 같은 거를 하면요 대부분 보면 인증 작업이라고 해서 이게 좀 많이 달라 그래요. 근데 이 양반은 액면 그대로 법정 수수료를 법정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0.9%를. 그래도 그렇대요. 토지 쪽은. 그러니까 단 정직하면요 다시 고객이 와요. 정직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토지를 주 고객이 뭐냐면 그 빌라를 건설하는 건축업자가 주 고객인데요. 물론 이제 서울에서 또 투자하러 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고객이 돼가지고 중개사무소에 가면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고객이 요즘은요, 개업공개사 머리꼭지에서 놉니다. 인터넷 뒤져가지고 중개보수까지 다 지가 계산해가서 다 와요. 봉투에다 딱 해가지고서는 오게 돼요. 머리꼭지에서 놀아요. 이미 그런 사람들은 이 동네 저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어서 얼마 내가 그거 팔아주면 얼마 나한테 얼마 줘. 다 요구받았고요. 다 받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법정 보수를 갖다 딱 요구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여긴 그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보통 15억대, 20억대짜리 토지가 많이 거래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다른 데 가면은 얼마 받냐면 보통 한 3천 정도는 달라 그런대요. 15억이면 자, 한번 봅시다. 15억이면 0.9%는 얼마예요? 900만 원에 5945. 5945니까 450에 900에. 예. 그러니까 900에다 450하면 1350이죠? 예. 이 1350이 법정 보수인데요. 괜찮죠? 예. 성과를 이게 법정 보수가 이래요. 근데 보통 이제 우수리 띄고 저 1400 주세요. 그런데요. 근데 다른 데 가면요. 요 3000 받아요. 3000에서 4000. 그 정도 해야지만 뭐 우리 중개 줍니다. 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놀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땅을 이 사람한테 계속 줘요. 이 사람한테만 아마 1년에 한 두세 건이 온답니다. 10억짜리에서 20억짜리가 두세 건만 와도 괜찮죠? 그러니까 1억 5천 올릴 이유가 있죠? 네, 1억 5천은 올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은 뭐 요즘 여러분들만 조금 부동산과 관심이 있으시면,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면 아마 평택이 그나마 수도권 쪽에서 가장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삼성 들어가죠. 뭐 이런 분들이 좀 있어서 뭐 KTX도 그쪽으로다가 또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평택이 이제 움직이는데 물론 다른 데 가면 돈을 더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정직하게 하다 보면 다시 고객이 와요. 서울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요거 좀 나중에 좀 1년 뒤에 좀 팔아주세요. 그래서 다시 고객이 다시 와가지고 그걸 재고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이제 아파트를 많이 해요. 아파트는 여기도 여기가 지금 구시가지잖아요. 신시가지 혁신도시 쪽으로 신시가지로 나가면 꽤들 보수를 갖다가 어느 정도 올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파트를 하려면 이제 나는 이제 아파트 아니면 또 뭐 남자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토지 쪽을 또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또 상가 쪽도 남자분들이 많이 하시고. 그럼 이제 이렇게 요구하려다가 지금 엉뚱하게 지금 뒤로 들어갔는데, 자 그럼 A라는 사람이 여기 갑사무소 이건 저 토지 전문이에요. 여긴 또 을사무소는 상가 전문이에요. A가 또 소속됩니다. 또 여긴 또 주택 전문입니다. 아파트 전문이에요. 여기도 또 A가 소속돼요. 이 여러 군데 소속되는 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예, 이중소속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고객이라든가 의뢰인들 부분을 많이 속여요. 내가 여기 토지 잡으면 어디로 가고 갑사무실에 가죠. 상가 잡으면 어디로 가요? 의사무실에 가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예 이중소속을 막아버립니다. 너는 하나에게만 소속해라.
그래서 뭐 막아버리는데 바로 이런 이중 소속이 금지되기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속 공인중개사 됩니다. 됐다가 나 개업할래.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소속에서 완전히 어떻게 돼요? 완전 나와야지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법인하고 뭐다? 공인중개사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을 어디다 하느냐? 이게 등록할 수 있는 자는데 할 수 있는 곳 등록관청이라고 그러거든요. 등록관청은 어디냐면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사무소, 소재지 뭐다? 시군구.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자, 사무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군구인데요. 이때 시는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이렇게 됩니다. 구는 구가 있다면 모두 이제 등록관청이 되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길을 공부하다 보면요, 뭘 배우냐면 일반 상식을 배워요. 일반 상식을. 저번 주에도 아마 일반 상식을 아마 좀 배웠을 텐데, 자, 그러면 보죠.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저번 주에 참 이걸 배웠죠. 시도와 시군구. 시도와 시군구. 요거는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가 뭐라 그랬어요? 한번 얘기했을 텐데, 조례를 얘기하면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예, 시도는 광역 지자체라고 그랬죠? 특별시, 광역시, 도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도가 아니고 시군구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보죠.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인데 구가 없는 시가 있죠. 어디에? 여기 동네죠, 이 동네. 자, 여기는 일단 뭐가 없다? 구가 없는 시죠.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구가 없는 시니까 그 시가 뭐가 된다? 등록관청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지금 등록 신청하면 돼요? 예, 원주시청에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는 뭐 여러분들 좀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구는 어떻게 생긴 건지. 자, 구가 있죠. 구는 다시 자치구와 비자치구로 나눠집니다. 자치구와 비자치구. 자, 자치구는요, 특별시와 그 다음에 광역시에 있는 구예요. 여기는 뭐 가까이 예를 들어보면 뭐 서울하고 인천밖에 예를 들 수밖에 없네요. 가까이는요. 서울특별시 무슨 구 있죠? 다 자치구죠. 서울특별시, 성남구, 뭐 강남구, 그 다음에 또 강북구, 뭐 이런 구 다 자치구입니다. 구청장 구민들이 직접 뽑고요. 자, 그 다음에 구의회가 있어가지고 구조례를 직접적으로 만들고 구예산을 구의회에서 의결을 하죠. 자,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말고 다른 시에도 구가 설치된 시가 있어요. 뭘까요? 특별시, 광역시 말고 다른 시에 보면 구가 있는 시. 네, 수원시. 네, 수원시 아시나 봐요. 팔달구, 뭐 영통구, 뭐 이런 거 있죠. 또 한번 또 서울 군게 많아요. 한번 생각나는 거. 이웃 지나가면 성남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남시 분당구, 네, 중문구. 여러분들 분당 해가지고 분당이 단독 시인 이걸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자, 성남시 분당구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비자치구 보죠. 뭐 고양시, 일산, 뭐 동구서구 뭐 이런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안산에도 시가 있죠. 안산에도 구가 있죠. 안양에도 구가 있죠. 상록구 뭐 있고요. 안양시 만안구 구가 이렇게 시가 있는데 이 구가 많습니다. 자, 비자치구에 그럼 대표적인 걸로 한번 해보죠. 자, 수원시 팔달구.
자, 그러면 수원시는요, 광역시에 해당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수원은 그럼 어디 소속이에요? 경기도 소속입니다. 수원은 경기도 소속이죠.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주소가. 그런데 이 수원시가 인구가 많아요. 지금 제가 듣기로 한 12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원시가. 원래 100만 명 넘으면요, 광역시급이에요. 근데 안 놔주죠, 경기도에서. 수원시가 만약에 광역시로 빠져나가는 순간에 경기도는 예산이 거의 한 3분의 1이 줄어든답니다. 왜냐면 거기에 그 수원에 보면 왜 저 삼성전자하고 또 그런 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안 놔줘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인구는 많죠. 인구는 많은데, 경기도 수원시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수원시청에서 업무를 모두 다 처리한다면 너무너무 어떻게 복잡하겠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구를 잘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팔달구, 무슨 구 요거를 뭐 비자치구라고 하기도 하고요. 행정구라고 하기도 해요. 왜 행정구라고 하느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구다. 그래서 행정구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보죠. 일단 우리나라는 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자치하는 구가 있고요. 자치가 없는 구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 군, 군대 구가 있으면 구가 모두 뭐가 되는 거? 구가 모두 뭐가 되는 거? 등록 관청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죠. 등록하는 곳은 어디라고 했어요? 등록하는 곳은 사무소, 소재지, 시, 군, 구. 그러면 시는 구가 설치되는 시를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구가 설치됐다면 뭐가 구가 등록관청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죠.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합니다. 내가 수원에 갈 거예요. 수원시 팔달구에다가 사무실을 냅니다. 사무소 중심이라고 그랬죠? 수원시 팔달구에다가 사무실을 내요. 그러면 사무실 준비해 놓고 어디로 등록 신청하러 가야 돼요? 수원시로 가야 돼요? 팔달구로 가야 돼요? 그렇죠. 팔달구로 가야 돼요. 예.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팔달구에다가 사무실 내고 등록 신청하러 갑니다. 수원시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 팔달구청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등록관청. 별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도 요즘 잘 안 나와요. 2회, 3회 때 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는 넘어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등록관청까지 한번 해봤고요. 좀 쉬죠? 네, 쉬었다가 등록 기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